자, 이제 입시 제도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 입시 제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학교, 우리가 익히 들고 있는,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 그건 무슨 전형이야? 종합? 종합? 그럼 좋아. 경희대 지역균형은 무슨 전형이야? 교과. 서울대 지역균형은? 종합. 종합, 맞아. 그죠? 맞아. 그러니까 서울대 지역균형은 교과 전형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전형의 분류상으로는 종합으로 분류를 해. 분류를 하는데 자 봐봐. 경희대 지역균형은 교과고 똑같은 지역균형인데 서울대 지역균형은 종합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익히 들고 있는 전형명은 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지 말고 어떻게 보셔야 되냐고 하면 자, 일단 크게는 우리가 수시 전형이 있고 그리고 정시 전형이 있어요. 자, 이 수시 전형도 또 크게 나누면 일단은 3개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누시냐고 하면 첫 번째가 학생부 위주 전형이 있고 그리고 실기 혹은 실적 전형이 있어. 좀 생소할 건데, 그치? 있고 그 다음에 논술 이렇게 일단 먼저 3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 다음 이 학생부 위주를 눈 잘 떠. 학생부 위주를 또 2가지로 나눠요. 여기에 우리가 익히 들어본 학생부 교과가 있고 여기에 학생부 종합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실기 실적은 동일하게 실기 실적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 특기자. 특기자 전형으로 읽어요. 그리고 논술은 똑같이 논술로 부릅니다. 근데 그럼 특기자는 그거예요? 예체능이에요? 예체능도 있고 보통은 예체능, 그러니까 예술, 미술 아니면 체육 특기생이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어학 특기자를 뽑는 곳도 있고 과학 특기자를 뽑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실기 실적 전형은 사실 선발인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해당이 되지는 않아요. 일반 뭐 과고나 아니면 진짜 예체능 하는 친구들 이 해당이 되고 잘 해당이 되지는 않는데 대학교에서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이 조금 학교마다 달라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체육 특기는 당연히 그 경기에서 그 수상한 경력이 필요할 거고, 그렇죠? 미술은 그림을 그릴 거고, 그렇지? 과학 특기자는 어떤 학교의 경우는 그 학교에서 인정한 교외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을 제출해야 되는 곳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없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죠. 자, 교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익히 듣고 있는 이런 전형명들이 나오지. 그래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 이름을 우리는 추천형으로 부를래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학교 추천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도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뭐 부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쭉 부르는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 같은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2개거든. 그래서 하나가 지역균형, 학교 전교 1등 혹은 2등이 추천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지역균형. 그리고 다른 전형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뭐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활동 수형 그리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도 2개가 있거든. 그래서 하나는 뭐 학업 수형 하나는 뭐 계열적 합평 이런 식으로 쭉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전형명을 가지고 이게 어떤 전형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일단은 그 위에 있는 아까 내가 말했던 여기까지는 이 분류값은 대학에서 정하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교육부, 국가에서 표준화된 전형 체계를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이 이름은 대학이 다 공통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학생부 위주의 학생부 교과 전형 안에서 이런 이름들, 학생부 위주의 학생부 종합 전형 아래에 이런 전형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정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전형. 사실 수능도 수능 위주. 그리고 여기도 실기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요거 이제 일반 뭐 학과보다는 이제 미술 체육 쪽이 많기는 한데 이제 그림도 그리고 달리기도 하고 수능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요런 전형. 근데 많지 않겠죠, 이거도. 대부분 다 요 전형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이 아직 전형명에는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 저희도 헷갈립니다. 간혹가다 헷갈리거든. 그래서 보통 우리도 요렇게 구분해요. 교과냐, 일단 종합이냐. 그리고 논술이냐, 뭐 이렇게 먼저 구분하고 그 다음 전형, 대학별 전형을 살펴본다 이러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질문. 저는 그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는 전형은 다 교과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진 않는군요. 아니야.
다 대부분이. 대부분 다 학교장 추천, 우리 학교장 추천을 받는 거는 다 교과 전형에 들어가거든. 근데 아까 서울대 지역균형은 종합인데 추천받는다고 얘 빼고. 했잖아요. 얘 빼고. 얘가 예외적인 거야. 나머지는 다 교과, 아니, 추천이면 다 교과 전형인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건대 같은 경우는 건대는 학생부 종합전형 이름이 뭐라고 부르냐면 그치, 자기 추천. 얘도 추천이라는 말이 들어가긴 해. 들어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원서를 쓴다라고 하면 이거 다 교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대 빼고, 그러니까 얘 서울대잖아. 그러니까 얘 특별해야지. 얘 빼고는 다 추천 받아서 대학 간다, 원서 쓴다고 하면 교과를 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기 추천은 자기가 쓰는 셀프 추천이기 때문에 추천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도 학교장 추천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이름만 그냥. 그냥 이름만. 그래서 내가 이름보다는 이 전형, 이 위에 있는 이 전형 유형을 좀 먼저 알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강에서 종합이냐 교과냐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면 되겠네요. 맞아. 논술. 그걸 봐야 돼요. 요강상에서 일단 교과냐 종합이냐를 먼저 봐야 돼요. 자, 됐고. 자, 이제 전형을 좀 뜯어볼게. 네. 오늘 교과와 종합만 살펴보기로 했으니까 먼저 교과 전형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교과 전형인데,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때 가장 기본적인 평가 요소는 일단 내신이에요. 내신 뭔지는 알지? 학교 성적? 그치. 몇 등급이었어? 그래. 4등급. 4등급. 그러니까 얘 정시로 갔잖아, 그치? 네. 정시로 지금 서울 중사이고 갔으니까 대단한 거지, 사실은. 4등급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신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너가 얘기했던 것처럼 등급. 우리 때는 등급이 없었거든. 우리 퍼센테이지. 그래서 나는 1.47% 막 이렇게. 잘한 거지. 잘하셨네. 잘한 거지. 당연하지. 잘하셨네. 잘했지. 어쨌든. 그러니까 내신은 일반적으로 성적, 우리 학생들 쉽게 생각하면 뭐 1.7등급, 뭐 2.3등급, 뭐 이렇게 나오는 등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아주 기본이야. 기본이고, 여기에 다른 전형 평가 요소들이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얘만 갖고 평가하기는 뭔가 대학이 좀 아쉽거든. 요즘 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300명이 안 넘거든. 200명인 학교, 100명인 학교, 어떤 학교는 400명인 학교도 있긴 해.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얘만 갖고 뭐 학생을 선발하기 좀 그래 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다른 전형들을 붙이기 시작을 해요. 붙이기 시작하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원점수? 아니지. 내신 더하기 수능, 최저. 최저. 수능 최저. 그러니까 수능 성적을 같이 쓰는 거지. 그러니까 수능 최저라는 거는 우리가 수능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을 보잖아. 대학마다 이 4개 영역 중에서 뭐 3개 영역 합 7등급, 혹은 뭐 2개 합 5등급 이런 조건을 걸어두거든.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을 같이 거는 거야. 그래서 이 수능 최저 학력이 있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내신 더하기 수능 최저를 걸어서 학생을 선발하는 게 대부분의 대학이에요. 이게 대부분 대다수고, 이제 여기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먼저 수능 최저도 걸려 있고 여기에 또 다른 요소도 섞어요. 뭘 섞냐고 아까 내가 비교과 얘기했잖아. 앞서 뭐가 있었지 비교. 저기 뭐야 자동 봉. 그치. 창체. 네, 창체. 그쵸. 이런 비교과를 같이 평가하는 학교들이 있어. 그러면 사실은 내신도 잘해야 되고, 내신도 보고, 수능 최저도 있고, 비교과까지 평가하는 이런 학교들은 하위권 학교일까, 상위권 학교일까? 상위권. 당연히 상위권 학교지. 그러니까 상위권 학교일수록 좋은 학생들을 걸러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밖에 뽑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뽑는 학교들이 대표적인 학교가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저기 안암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그리고 요즘 서성안에서 가장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성균관대. 그리고 비슷한 레벨의 한양대. 그리고 경희대, 시립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상위권에 좋은 10개 대학교 중에 5개가 다 이렇게 뽑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5개 학교들은 이게 2026학년도 기준, 올해 고3 기준으로 요 5개 학교가 내신 플러스 수능 최저 플러스 비교과까지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아예 보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오로지 예로만 평가하는 대학도 있어요. 그러면 상위권 학교일까? 하위권 학교일까? 상위권도 있었던 아니, 없어. 없어요? 그럴 수 없지. 다 하위권이에요. 대표적인 학교가 광운대, 그리고 상명대. 상명대는 원래 올해는까지는 수능 최저가 있었거든. 근데 내년부터 없애. 내년 바뀌는 학교.
그 다음에 경기대에서 학교 추천 전형이라는 게 있어. 아까 얘기했지만 학교 추천은 그냥 전형명이라고 했잖아. 그치? 경기대는 교과전이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 하나는 수능 체제가 있어. 근데 얘는 없어. 이런 학교들. 딱 보면 인서울대학교가 어디밖에 없어. 뭔데? 그치. 그래서 얘가 선호도가 높아요. 그래서 얘의 실제 교과 전형으로 합격하는 입결은 1점대예요. 요 세 개가 수능 최저 없이 본다라고 하면 되고, 이번에는 수능 최저는 없어. 그냥 내신으로만 뽑기 좀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수능 최저는 없어. 없는데 대신에 뭐가 있냐고 하면 면접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요것만은 안 돼. 그래도 수능 최저는 오케이. 얘는 안 걸게. 대신에 얘는 보자. 면접이 있는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명지대, 그리고 가천대. 자, 그 다음에 내신은 기본이고 수능 체제는 똑같이 안 보는데 뭘 보냐고 하면 비교과를 보는 학교들이 있어. 내신하고 비교과만 그렇지. 보는 거예요? 얘를 보고 얘는 없어. 근데 얘가 있는 거야. 교과. 그 아까 얘가 있는 학교들을 쭉 올라가면 얘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학교들이 있었거든. 그러면 비슷한 레벨의 학교일 것 같아. 어느 학교냐고 하면 건국대, 그 다음에 동국대. 그러니까 상위 15개 대학교 중에서 건대와 동대는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는 없지만 비교과는 본다는 거지. 그래서 이 학교들이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지. 왜냐하면 내신 성적은 충분히 좋아. 근데 수능 최저를 안 보네? 그럼 일단은 짐을 하나 덜잖아. 그치? 얘? 한번 챙겨볼까? 그래서 얘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학교. 이렇게 교과 전형은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차이가 자, 되게 좋은 질문인데, 원론적으로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교과 전형은 기본적으로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전형이야. 정량이라는 거는 이 학생들의 어떤 성적을 다 점수로 매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내신 성적 1.7이니 2.3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정량 평가가 맞거든. 그러니까 숫자로만 평가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수치화 시킬 수 있는, 정확하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수치대로 등수를 매길 수 있는 그런 전형으로 보면 돼. 물론 얘는 그런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뭐라고 하냐면 이런 학교들을 교과의 탈을 쓴 종합 전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교과도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사실 애매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과의 탈을 쓴 종합 전형. 이어서 종합 전형 이야기를 할 건데, 종합은 가장 많이 들어보는 말이 뭐냐면 얘는 정성 평가를 해요라는 말이 들어본 거야. 그러니까 정성 평가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좀 들어가는 거고 객관화 시킬 수가 좀 애매하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비교과 활동이 딱 그런 거란 말이야. 이게 좋고 나쁜 거는 사람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과의 탈을 쓴 종합전형. 아까 물어봤던 원론적인 질문은 정량이냐 정성이냐 이렇게 나뉘는 거지. 그럼 질문해볼까? 수능은 정량 평가야 정성 평가야? 정량이지. 그렇지, 완전 정량이지. 종합은 완전 정성. 논술은 정성. 애매한데 정량으로 보는 게 맞거든. 논술 전형은. 그래요? 왜냐하면 논술은 딱 시험을 보고 나면 그 답안이 나올 거 아니야. 그 답안에 따라 채점을 하고 점수화 시킬 수 있거든. 근데 그렇다고 하기 좀 애매한 부분도 있어. 인문 논술은 어떡할 거야? 그치? 그건 사실은 평가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 그래서 그건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논술은 정량, 정성? 모르겠다. 자,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 카드 기본이 내가 서류라 그랬지, 그렇지? 학교생활기록부라고 하는 서류를 평가하게 되고, 예방학과 학생을 선발하기 좀 그러하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평가 요소를 붙여. 그게 대표적인 게 수능 최저. 그리고 얘는 면접. 그래서 면접 있는 학교들이 제법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과는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점수를 계산해서 줄을 세우면 되는데 비교과 활동들은 활동이 서술되어 있잖아요. 글로. 그치?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면접을 통해서 물어봐야지. 얘가 진짜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려고 대부분 다 좀 면접을 많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대학별로 어떻게 선발하고 있는지 볼 건데, 자, 먼저 서류에 수능 최저도 있고 거기에 면접도 같이 보는 학교의 대표적인 게 서울대 그리고 지균, 서울대 지역균형이라고 하는 요 전형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연세대, 굉장히 최상위권 대학이지, 그렇지?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서류 있고 수능 최저는 있는데 면접이 없는 학교가 있어. 어디가 있을까? 고대? 막 찍어. 고려대 있긴 있어. 학업부 수형이 수능 최저는 있고 면접이 없는.
그리고 또 다른 학교 중에 하나가 한양대. 한양대 추천. 자, 이렇게 쭉 볼 거 나와 있는데 학교마다 달라. 지금의 학생부 종합전형 약간 트렌드 같은 거는 그 대학교 안에서도 같은 종합전형 내에서도 그 전형 방법을 다르게 해서 다양한 학생들을 좀 선발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도 학업부 수형은 수능 최저는 있지만 면접은 없어. 여기 있는 고려대 개적은 수능 최저는 없는데 면접은 있어. 그러니까 다르지. 근데 봐봐. 고대가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 면접이 없고 있고 의도가 있을까? 왜 이렇게 뽑을까? 봐봐 연대는 있거든. 그치? 수능 최저가. 서울대 직윤도 있어. 물론 서울대 일반은 또 없어. 와 그러면 서울대 일반과 고려대 개적 굉장히 좋은 두 개 학교가 수능 최저 없이 면접으로 뽑겠다. 어떤 애들 뽑고 싶을까 얘는? 그 과학고나 그렇지. 좀 맞아. 특목고 공부 잘하는 맞아. 그러나 왜냐면 특목고 애들은 얘네들을 준비할 시간이 사실 없거든. 이미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그다음에 학교 비교과 활동 열심히 하는 데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까지 챙기는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을 위한 전형. 그래서 실제로 요 전형은 일반고 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전체 인원의 10%밖에 안 됩니다. 다 외고, 특목고, 과고 이런 학생들이 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고대도 두 개 전형을 나눠 뽑고 있고 자 성균관대는 무려 4개가 있어. 성균관대는 수능 최저가 없고 면접도 없는 그냥 서류만 봐. 그런 전형의 융합형과 탐구형이 있고 이번에는 수능 최저는 똑같이 없어. 근데 면접을 보는 게 과학인재와 성균인재가 있거든.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성대, 서강대, 한양대, 그 다음에 중앙대, 그리고 한국외대, 시립대 요 전형들은 수능 최저도 없고 면접도 없이 서류만으로 뽑는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학교들의 입장에서는 학교 생활 기록부, 학생부, 생기부를 100% 신뢰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구라를 쳤어도 검증을 못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전형들은 어떤 학생들을 좋아할까? 요 전형들의 합격한 학생들의 특징이 어떨 것 같아, 경향성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되게 좀 그 학군지에 맞아. 요 전형들의 합격한 학생들의 특징은 일단 서류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을 100% 신뢰하기 좀 어렵거든. 그치? 그래서 일단 아까 말한 대로 학군지, 그러니까 우리가 명문고라고 이야기하는 그쪽 아이들, 특목고나 자사고 포함되겠지? 그런 아이들이거나 비교과보다는 내신에 확실한 강점이 있는 친구들. 내신은 막 1점대인데 그렇지. 비교과는 조금 미흡할 수 있겠지? 그런 아이들 써도 괜찮은 거지. 아니면 난 진짜 좋은 학교인 거면 나는 성적은 좀 낮지만 비교과 활동으로 경쟁을 가져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신이 좋으면 충분히. 서강대 같은 경우는 성대는 면접이 있는 과라도 있잖아. 서강대는 그냥 100%다 면접 수능 없이 뽑거든. 이래서 서강대를 좋아해요. 그치. 확실하잖아요. 확실하지. 그럼 여기는 일반고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그냥 뭐 2.5인데 뭐 비교가 잘 만들었어요. 아웃입니다. 쉽지 않아 여기는. 오케이? 그러면 다 내신 엄청 좋은 애들만. 일반고 애들은 내신에 굉장히 강점이 있거나 아니면 자사 특목이거나. 자사 특목으로 비교과가 확실히 좋거나 빵빵하거나. 뭐 요런 아이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 애매하게 들어가서는 안 되겠네. 그렇죠. 자 보게 되면 이화여대도 수능 최저가 있고 면접이 없는 이 서류형도 있고 밑에 보게 되면 반대로 수능 최저는 없지만 면접이 있는 면접형 나눠 뽑고 있고 한국외대도 서류형 그리고 면접형 그리고 시립대도 서류형 면접형 이렇게 나눠지고 중앙대학교도 여기 수능 최저와 면접이 없는 이 CAU 융합형이라는 것도 있고요. 수능 최저는 없고 면접은 있는 탐구형도 있어. 그러면 지금 사회권 대학들 대부분 다 두 가지 전형으로 학생들도 선발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위에는 그나마 상위권 학교이잖아, 그렇지? 그 밑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다 수능 최저 없고 면접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종합으로 가려면 면접 준비를 잘해야 되겠네요. 잘해야 되지. 학교마다 면접 비율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일단 면접은 못 보면 안 되거든. 잘 보진 못해도 못 보면 안 된다. 못 보면 확 티가 나. 그러니까 못 본다라는 거 이거거든. 물어봤어 너한테. 근데 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일단 끝이야. 왜냐면 얘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보통은 서류 기반 면접을 보거든. 아까 서류가 뭐라 그랬지? 생기부. 그치 생기부. 그러면 생기부 기반 면접과 생기부를 물어보는 거잖아. 생기부는 내가 했던 활동들을 쓰는 거란 말이야. 그치?
내가 근데 썼는데 모르겠다. 너 불안해? 끝. 그래서 사실 이 세로 기반 면접이 훨씬 더 부담이 돼, 학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재시문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대 일반이나 뭐 연세대, 고려대 같은 경우는 재시문이 있거든? 그거 모를 수 있지. 내가 모르는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이 돼. 근데 얘는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이 성립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못 보면 안 된다. 근데 저렇게 나눠서 보면 이유가 있어요? 그 대학교의 어떤 의도까지 내가 정확히 알 수는 없긴 하겠지만,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확실히 받고 싶은 학생들의 어떤 성격이 달라서 그래요. 여기는 적당히 내신 잘 받고, 그리고 수능 최저가 굉장히 높은 학교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수능도 같이 잘하는 좀 일반고 위주 정도로 받고 싶다. 계열 적합형은 아까 이제 수능 최저가 없고 면접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좀 준비하기 힘든 그런 고등학교, 특목고나 좋은 자사고 학생들을 받겠다. 이런 의도가 있고. 일반고도 받고 약간 특목고도 특목고도 받고. 둘 이렇게 다 받고 받고 싶어서. 싶은 거지. 네. 성균관대는 융합 탐구 과학 성균 나눠져 있긴 한데 솔직히 나는 이거는 중복 지원이 다 되거든. 원서비가 좀 있어. 이런 것도 있어.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추천형도 있고, 그 다음에 서류형도 있고, 그리고 면접형도 있거든. 그러니까 얘도 세 개잖아, 그치? 세 개인데 얘는 일단 수능 체제가 있어. 그럼 또 의도가 좀 있겠지. 내신도 괜찮으면서 얘도 잘하는 이런 아이들을 뽑고 싶은 거고. 자, 수능 최저도 없어. 그다음 아예 면접도 없어. 그러면 의도는 그런 학군지거나 특목 자사고 학생들 좀 받겠다. 근데 얘는 면접이 있어. 그래서 얘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년 2015학년도에서는 면접형으로 선발하는 학과는 그냥 사범대밖에 없었어. 사대는 면접 봐야 되잖아. 인성검사를 해야지. 그런 의도였는데 2026학년도에는 이 면접형으로 선발하는 학과들이 넓어지긴 했거든. 이런 어떤 의도들, 학과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좀 나눠지기도 좀 해요. 자, 외대 경우는 서류형과 면접형이 있는데 얘는 학과에 따라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외대 그 학과 리스트를 보게 되면 그 터키, 뭐 아제르바이잔어과, 몽골어과 뭐 이런 소수어과들이 있단 말이야. 그다음에 뭐 스칸디나비아어 뭐 이런 과 있어. 배운 적 있어? 아니요. 없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국에서 그런 걸 언어를 가르치는 학교는 없거든. 그럼 결국은 어문 계열은 외국 학생들의 잔치가 될 확률이 커. 어차피 그 언어를 배운 학생은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 어학 관련된 과목을 많이 이수하고 그런 친구들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외대는 사실 일반고 학생들은 가능하면 어문 계열로 들어가지 말라고 해요. 사회과학 계열로 가는 게 낫습니다. 근데 외고한테 압살당해요. 잘못 들어갔다가는. 사실 이제 좀 더 입시를 전문적으로 나처럼 공부하고 그다음에 상담도 하고 이렇게 자료를 만드는 분들은 이 대학교 하나만 보는 게 아니거든. 연세대를 본다고 하면 연세대와 비슷한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까지 다 들여다봐. 그래서 더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 대학이 이 전형을 만들었고 왜 이렇게 선발 방법을 바꿨는지를, 그 이유를 다른 학교의 전형 변화까지 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는 거지. 그렇게 보다 보면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이런 특징들, 그다음에 우리가 원서를 쓸 때 조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는 거지. 그래서 오늘 교과 종합을 좀 살펴봤고 다음번에는 논술과 수능을 할 건데 논술 수능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가능하면 본인 수능 성적표를 가져오면 같이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